네요. 다시 풀어봅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P A는 6분의 1이고 그죠? 4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P BK는 너무 경우가 많아서 일단 이거는 X라고 놓고 이렇게 하자는 거네요. 그리고 P A의 BK인데 K가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확률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되면 8 이렇게 되면 K가 정해지면 그때의 확률은 딱 하나로 정해지는데 A가 4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를 만드는 K가 9면 가능한 순서상은 4가 나왔으니까 5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36분의 1이네요. 따라서 이거 두 개의 곱이 36분의 1이 되니까 X가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6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K가 7인 경우. 그럼 처음에 나오는 게 1, 얘는 6, 2, 5에서 6, 1까지 6개가 있죠. 요거 하나가 딱 만족하네요. P는 7. 저 851번 안 해도 돼요. 851번 안 해도 돼요? 갑자기 듣기 싫어져.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푼 거에 대한 좀 불만을 혼자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문 안 하면 풀 수 있으면 더 좋죠. 제일 좋은 거죠. (73번) 이렇게 넘기시다. 자, 교집합의 확률이 4분의 1이고 독립이래요. 그럼 A 곱하기 B가 얼마? PA가 뭐 X라고 놓고 PB를 Y라고 놓죠. 그죠? 그럼 독립이니까 그냥 이거 두 개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 XY가 4분의 1일 때 얘는 X 더하기 Y가 되죠? X 더하기 Y가 K-4분의 1이 되도록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왜 교집합 안 돼요? 응? 교집합? 그 합집합에서 X 빼야 되나? 빼야 돼. 맞아. 왜 미안해요. 선생님이 배반사건처럼 얘기를 생각했네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여기 있으니까 빼기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쵸? 맞아. 그래서 K-4분의 1. 그래서 X 더하기 Y는 K 이렇게 되네요. 이런 거네요. 0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뭐 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맞죠?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2차 방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0이 되려면 2분의 K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게 존재하려면 이런 값이 존재하려면 여기 대칭축이 2분의 K니까 2분의 K, 4분의 K제곱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뭘 푼 건지 알겠어요? 아니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본 거냐면 이 식을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분의 합으로 본 거고요. 얘를 두 분의 곱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에 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럼 이 알파 값, 베타 값이 실수값으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는 어떻게? 0보다 크게 0보다 크게 존재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고 여기가 얼마냐면 대칭축이니까 2분의 k죠. 이거의 절반 2분의 k일 때. 근데 이게 만약에 x축보다 크면
즉 0보다 크면 반드시 그 판별식 구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2분의 k를 대입해서 이게 x축 밑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푼 거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0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라서 만족해요. 물론 1 집어넣었을 때도 4분의 1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를 구하는 건 맞네요. 그래서 일단 해볼까요? 1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보다 4분의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빼기 k 더하기 4분의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4분의 5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맞죠?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요거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넘기고 4 곱하면 k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k는 이렇게 되거나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다 되나? 이걸 이렇게 다 풀어야 되나? 왜 이렇게 풀고 있지? k가 존재하도록 하는 0일 때 4분의 k여야 되고 1일 때 0보다 커야 돼요. k가 0보다 커야 할 이유는 있죠. 어쨌든 두 개의 확률이니까 k는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을 보는 게 맞네요. 음수는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조건이 되고 최소값이니까 1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k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렇죠? 음수도 풀어낼 수 있지만 음수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다 이해됐어요? 선생님 너무 막 푼 것 같아서 미안하고 갑자기 막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곱이 4분의 1 합이 k 다시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지금 들까? 합이 k죠? 그쵸? 여기 푸는 게 낫네요, 그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훨씬 낫네요, 그죠?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에서 1 돼요. 그래서 k는 뭐보다 작아야 돼? 최소값이 1이에요. 이렇게 푸세요. 미안해요. 다시 정리하세요. 2차 부등식 그거 풀이로 하지 말고 산술기하 평균 풀이로 하세요. 지우려다 보니까 갑자기 산술 0보다 크지? 산술기하 평균은 선생님한테도 그 뭐라 그럴까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니까 참 873번 했고요. 890번 갑시다. 890번. 어느 디자인 공모 대회에 철수가 참가했다.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표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철수가 각 항목에서 점수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고 점수 B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이고 C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다.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그러니까 서로 확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냥 A는 A가 관람객은 관람객대로 계산하는,
심사위원은 심사위원대로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따로따로 보세요. 저럴 때 사실은 독립 많이 쓰는 거예요. 철수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1 확률은 71 확률은 노란색 이렇게 돼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노란색을 먼저 하면 관람객한테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2분의 1의 확률로 A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심사위원한테는 뭘 받아야 돼요? C를 받아야 되니까 6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드디어 70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냥 점수를 받을 확률만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899번. 회로가 있다. on, off일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A에서 B로 전기가 흐를 확률은 일단 무조건 여기는 연결되고 여기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얘는 상관이 없죠. 일단은 하나. 얘는 안 가요. 이렇게 안 가야 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또 뭐가 있어요? 위도 연결되고 아래도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합시다. 그쵸? 자, 먼저 이게 닫혀야 되니까 2분의 1이죠? 독립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닫힌 안에서 얘는 확률이 계속 2분의 1입니다. 너도 2분의 1이에요. 그쵸? 넌 열려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열려있고 얘가 닫혀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열려있고 닫혀있으니까 4분의 1이죠.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닫혀있고 열려있는 경우도 있죠. 4분의 1이죠. 열려있고 열려있고도 있죠. 그러니까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에요. 그쵸?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얘는 2분의 1의 확률을 닫혀야 되고 얘는 4분의 3의 확률로 열려있으면 일단 전기가 통해요. 됐죠? 얘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얘도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얘는 둘 다 닫혀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갖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얘는 닫혀 있어야 되고 닫혀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둘 다 닫혀 있어야 되니까 4분의 1이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하시면 되겠네. 안 되는데? 아, 되죠. 4분의 1. 근데 뭐 이렇게? 아, 그렇군요.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2분의 1로 선생님 다 묶어냈어요. 이렇게. 그럼 4분의 3,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4분의 5. 그 다음에 앞에 4분의 1 곱하면 16분의 5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메. 잠시만요. 자, 다음은 900번. 수로의 문이 ABCD가 닫혀있을 확률은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입니다. 흐를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닫힐 확률인 거. 닫혀있을 확률이에요. B 3분의 1. 아, 그래요? 고마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으로 확률을 뺄까요? 그게 좀 나을까요? 그것도 어려운데? 다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A, B가 열려있는 경우. 잠깐만, 닫혀있을 확률. 닫혀있으면 안 흐르는 건가요? 그쵸? 문이니까 그게 좀 전에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푸니까 닫혀있어야 뭔가 흐를 것 같았어. 미안해요. 닫혀있으면 안 흐르는 거예요. 닫혀있으면 안 흐르는 거예요. 흐를 확률을 구하래요. 흐를 확률. 얘가 열리고 얘가 열리고 얘가 열리고 얘 열리고 얘 닫히고 얘 열리고 너무 많은데? 닫혀있을 확률을 구하면 여기가 닫히면 되죠? 여기가 닫히면 되죠, 그죠? 여기가 닫혀있으면 돼요. 또는 여기가 닫혀있으면 되죠. 또는 없죠. 오, 좋네요. 근데 B. B가 열리고 A가 열리고 CD가 닫히면 여기 닫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확률은 여기가 완전히 닫혀 있거나 여기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닫혀 있어요. 여기는 막 여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닫혔어. 그럼 여기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확률 1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로 확률이 끝났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닫아버렸어. 그럼 얘는 열려있든 닫혀있든 안 흘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긴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거지. 네, X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럼 CD가 닫혀있을 때 AB가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AB가 열려? 열려있는 경우 교집합은 빼야긴 하겠다. 교집합은 빼야 되긴 하겠다. 그러면은 AB가 닫혀 있을 때 CD가 열려 있는 경우랑 닫혀 있는 경우랑 같은 경우.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AB가 닫혔어. 그럼 CD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흐르지 않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된다는 거지. 모든 일이 다 일어날 확률은 뭐야?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1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 B가 닫혀 있어. 이거만 구하시면 돼요. CD는 상관이 없어. 그럼 이번엔 CD가 닫혀 있어. 이거만 구하시면 돼요. 상관이 없었지. 근데 아까 이거 구할 때 그게 포함되어 있지. 얘가 닫혀 있고 얘도 닫혀 있으면 그건 아까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 그치? 그만큼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구하고 빼기 A, B, C, D가 다 닫혀 있는 경우 하나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열려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맞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쉽죠? 이렇게 하면 6분의 1 빼기. 둘 다 하려면 이거 그래서 이거 해야 되죠. 12분의 1 아니 18분의 1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까다롭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계산에 답이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하죠? 거기에 있으면 잘했는데 지빈이 이제 좀 독립 알겠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열린 다음에 이거가 열리는 경우 이게 열렸다고 하자. 그럼 얘가 열리는 경우가 닫히는 경우를 상관할 필요가 없어. 왜? 영향을 주죠. 그래 독립이니까. 아, 그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얘대로 열렸다 닫혔다는 거고 얘는 얘대로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또 지빈이가 다음 수업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영향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대구에 사는 어떤 친구가 지금 오늘 낮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은 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합시다. 그게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게 그런 거죠. 완전히 독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게 계속 영향을 주다 보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라고 하는 게 이제 나비 효과의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음을 봅시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잘 자꾸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죠. A라는 사건은 A와 B라는 사건이 관심을 가질 때 같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확률의 합과 같습니다. 맞나? 이거 B의 여집합 아니에요? 요즘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상하죠. 이거는 아니에요. 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넘깁시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저기 들어와서 저 식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참과 짓을 판단하는 건 좋진 않아요. 자, A, B, C, D가 있어요. 4명이 다음과 같은 대진표를 이용하여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A가 C,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고 B가 C,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A,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세요.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A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B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죠. 그죠? 비율적으로는 같으니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야 돼? C나 D나 아무나 들어오면 되죠. C나 D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도 C나 D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편성을 했을 때 놓는 방법은 지금 A와 C, A와 D, B와 D, B와 C 이렇게 두 개로 놓여져요. 그쵸? 그 다음에 양쪽의 모양이 어때? 똑같으니까 어디다 놓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D라고 합시다. A가 이겨야죠. 그래야 결승에 올라오는 거죠. B가 이겨야죠. 그래야지 결승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어때? A는 확률이 3분의 2죠? 여기 3분의 2예요. B는 어때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네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4, 3, 2니까 6가지죠, 6가지. 아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두 명 선택하는 거죠.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따라서 전체의 경우는 조편성 전체의 경우는 4C2 곱하기 2C2예요. 그런데 얘랑 인원이 같으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조편성. 기억해요?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여기가 6이니까 3가지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됐죠? 3가지 경우 중에 이렇게 조편성이 될 확률은 2가지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가 곱해지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2로 조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진을 짰을 때 얘는 3분의 2의 확률로 이기고 덩달아 너도 2분의 1의 확률로 이겨야 되죠. 그쵸? 곱하기인가? 곱하기죠. 너도 이기고 너도 이겨야 되니까 그지?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다시? 저기가 왜 2분의 1로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어? 그럼요. 요거? 3분의 3분의 2에서 2 분자가 2잖아요. 왜 이게? 여기 2? 조를 편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 중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조가 가능한 거야? 2조. 이거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2가지니까 전체 3분의 2죠. 그래서 조편성하는 경우 3분의 2, 둘 나눴으니까 이제 경기에 집어넣은 거죠. 경기에 집어넣고 얘 이겨야 되고 얘도 이겨야 되니까 아직 사건이 다 안 끝났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선생님이 좀 전에 전체 사건, 부분 사건 생각 안 하면 때릴 뻔했어요. 더 하려고 그랬어.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자, 3학년에 7개의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일반은 부전성으로 결정돼 있대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에 나갈 확률을 축구 시합을 할 확률 기권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반은 저기 그냥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1반은. 그러면 2반부터 7반까지인데 2반부터 7반까지인데 6개의 반을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일단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의 300분의 1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2반과 축구 시합을 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2반이 여기 오는 경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반이 여기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됐어요? 2반이 여기 오는 경우와 여기 오는 경우. 어차피 세조로 만들었고 그럼 2반이 여기 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죠. 아니, 두 가지 경우인가요? 두 가지 경우. 3팩토리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다. 여기서 그냥 2반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조합으로 생각합시다. 그냥. 그래서 2반이 여기 오는 경우는 3개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 오는 경우와 여기 오는 경우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반이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지. 얘가 어떻게 해야지 시합을 할 수 있어? 이겨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면 끝. 더하기. 이제 사건이 끝났고. 요번에는 이제 2반이 이쪽에 있는 경우예요. 3분의 2 곱하기. 2반이 한 번 이기고 다음에 붙은 상대하고도 이겨야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해야 돼? 그렇죠. 1반이 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8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러면 이제 시합이 돼요. 이제 이 라인을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알겠죠? 토너먼트 문제를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조편성하는 경우와 그걸 확률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라인을 만들어서 그 라인이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게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는 거면 곱하는 거고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일어난 거면 전체 사건의 합이니까 더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좀 합시다. 오케이.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또 질문 없어요? 지워도 되나요? 873번도 했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의 마지막을 좀 장식해 봅시다.